네, 바로 키워드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물가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그런 얘기, 아우의 반란 바로 나오네요. 네, 러셀 2000이 강했죠. 네, 강했습니다. 아우의 반란, 큰 형이 M7이고요. 아우는 바로 이 중소형인데요. 오늘 M7은 울상인 가운데 러셀 2000이 역대급 분위기로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자극제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결과, CPI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증시에는 보통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주도주인 AI 종목들이 오히려 오늘은 하락을 했고 오히려 중소형 종목들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미주은행의 스티븐과의 블룸버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통역을 해드리면 우리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쇼핑을 가보면 와, 물가가 잡혔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하게 만드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This Fed has been itching to cut rates. 여기서 사용하는 itching이라는 단어는 이 근질근질 가렵다라는 단어인데요. 연준은 그 기준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다면 이제는 CPI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봐야겠죠. 다음은 외신 영상 인터뷰를 통해서 CPI는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베테랑인 야네드 리서치 야네드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CPI가 어떻게 해석됐나요? 라고 일단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M7에 쏠려있던 수급이 전반적으로 퍼지는 날입니다. S&P 500이 끌어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계기로 인해서 S&P 500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켓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파월이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9월쯤 하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여전하다라는 부분이 언급됐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야오 파이낸스의 인터뷰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권호성 미국 주식 전략가의 이야기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덕분에 그동안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월가의 일부 강세 분위기가 탄력을 받으면서 나머지 기업도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몇 달간 시장을 지배했던 대형 기술주를 넘어선 종목들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우리는 이번 어닝 시즌이 M7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 측면에서 실적은 내려갑니다. 반면에 중소형주는 다릅니다. 중소형주는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분위기의 전환이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주식시장은 실적에 의해서 그동안 주도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중소형주의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이것이 시장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으로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러셀 2000과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동기화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우의 반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는데 어떻게 CPI 해석이 되셨습니까? 네, 바로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얘기를 조금 이어나가 보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제 물가와 관련돼서 만족스럽다입니다. 자, 만족스럽다 보니까 금리 인하 확률 9월에 90%까지 올라갔습니다. 8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거의 확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간밤에 나타났었던 빅테크 위주의 변동성을 물가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메가캡 롱 그리고 스몰캡 숏, 그러니까 메가캡만 빅테크만 고금리에서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빅테크 위주의 상승과 지수 플레이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빅테크 이외에도 여타 업종에서의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은 뭐냐 하면 그동안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포트를 가져갔다면 이렇게 좀 비중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비중 조정 과정에서 빅테크를 팔고 중소형주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었던 업종에 대한 비중을 실게 되죠. 그래서 간밤에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이 빠지고 러셀 2000이 오르고 대형주가 하락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 국채 수익률이 급락했으면 빅테크 위주의 성장주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포트의 비중 조정으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오니까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그래서 물가 만족이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늘 미국장 통해서 국내장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네, 국내장은 이제 시총 1위에 대한 의미를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국내 시장도 간밤에 미국에서 펼쳐졌었던 현상, 중소형주가 강했고 그렇죠. 더불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게임과 네카오가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세를 갈 수 있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주도 업종이 꺾이게 된다면 시장은 빠른 순환매도 가져가지만 탄력을 잃고 결국에는 좀 하락 추세로 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와 AI의 상승세가 더 유지되지 못한다면 중소형주 그리고 그동안 고금리에서 유지되지 못했던 업종들의 상승만으로는 더 치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시총 1위의 의미를 가져와 보면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친 애플에 대한 의미를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플이 올라가고 상승하는 것에 월가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상당히 신경과 관심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AI의 침투력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례가 이제 전기차, 즉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 업종의 강세 현상이 지난 3년간 펼쳐졌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AI의 침투율이 한 4%, 내년에는 8%로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요. 3년 전에 전기차의 침투율이 한 4%에서 8%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2021년 중순에 테슬라의 $200가 $400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승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AI 침투율이 더 강해진다고 그러면 물론 간밤에는 수급 밸런스의 변화로 인해서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지만 결국 8월, 9월 넘어가면서 시장을 또 주도하는 것은 AI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AI의 결합이 앞으로 더 큰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성장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